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연구실에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 예스 34기 배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예스 32기 이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일반적인 재료공학과랑은 다른 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 소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뼈 만드는 걸 하고 싶어서 그쪽 관련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저는 에너지 재료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재료 가운데에서 태양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멋져 보였고 그 다음에 약간 환경 오염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부족 문제도 이제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은 뭐 옛날 선사시대를 보면은 구석기나 신석기나 철기나 청동기 이런 식으로 막 나누잖아요. 우리 지금 시대로 와서도 약간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재료의 발전이 이루어져서 산업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라멘트에 대한 재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LCD 전구를 발명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을 이끌어가고 이제 만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소재가 항상 주축에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느 분야에서든 다 취업을 할 수 있다? 정말 말만 잘하면 내가 만든 재료를 어느 분야에든 껴넣을 수 있어요. 사실 하나의 재료가 한 군데에만 쓰인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바이오 재료를 공부를 하니까 바이오 재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수많은 재료 중에 인체 몸에 쓰이는 ATP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불을 끄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에너지에 사용될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하나의 재료가 정말 다양한 곳에 할 수 있고 그걸 또 다른 거랑 융합한다면 또 새로운 곳으로 분야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발을 뻗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다 걸쳐놔. 하나 걸리면 대박 나는 거니까. 신소재공학과가 적용되는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이다. 무한이다.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신소재공학과가 복수 전공하면 그렇게 꿀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신소재공학과가 다른 거랑 합쳐졌을 때는 그 시너지가 엄청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전전이랑 합쳐졌을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컴공이랑 했을 때도 나는 재료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런 걸 쓸 수 있는 뭔가 돌리는 프로세스 부분인 걸 둘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마다하는 회사가 없죠. 그래서 보통 복수 전공을 많이들 좀 선호하는 추세고 근데 고려대도 그래요. 저희 학교에서는 한때 지금은 아니지만 꿀 소재라고 해가지고 신소재공학과가 제일 편한 거여서요. 그래서 오히려 복수 전공하기가 제일 쉬운. 저희 과도 과제가 많이 없었어요. 저희 과 입장에서만 말하는 건데 막 공대면은 과제 엄청 많고 힘들어서 막 하잖아요. 근데 1학년 때는 기초과학을 배워가지고 다른 데서 배우니까 뭐 실험 보고서 쓰고 막 과제가 좀 많았는데 2학년 때부터 전공 배우면서 과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엔 좀 널널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시험 때만 이렇게 바짝 해가지고 약간 그래도 약간 다른 데랑 비교하면은 애들이 저를 너무 논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편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기준에서는 워라벨을 챙겨주는 학과. 요즘에는 뭐 공라벨이라고 스라벨 스터디 앤 라이프를 지켜주는 학과. 신소재공학과. 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넓은 만큼 정말 넓고 얕을 수밖에 없어요. 학부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들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제 친한 친구들이 다 대학원에 가서 지금 다 대학원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 약간 진짜 넓고 그다음에 학부생은 골라서 듣는 거다 보니까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좀 더 야망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회사 들어가서도 연구직을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출을 하려면은 조금 더 깊은 공부를 대학원 가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대학원 이제 박사과정 또는 포스닥 같은 경우를 치대나 아니면 그런 의대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연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 반면에 사실상 재료라는 게 바이오 재료라고 해도 이걸 디스플레이에도 쓸 수 있고 여기저기 쓰는 분야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정말 다양합니다. 국한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진짜 친한 친구들 몇 명 진짜 변리사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서 네. 변리사가 일단 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특허나 그런 것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넓은 지식을 가지면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소재공학은 넓은 것을 배우니까 좀 더 이제 전공을 살려서 가는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특허가 하나 있어요. 특허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특허를 따면서 느낀 점이 정말 특허 따기 쉽다. 물론 제가 앞으로 더 많이 딸지는 미지수지만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것만 바꿔도 쉽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같은 문제를 만들더라도 방법만 바꾸면 특허를 바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더 폭넓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많은 특허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공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지만 이제 면접에 잘 쓰일 것 같고, 그다음에 학부연구생이라고 이제 대학 연구실을 미리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은 연구실에 들어가기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들어올 때 약간 열정과 희망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하도 신소재공학부에서 대학원을 가려는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이제 새로운 학생들을 뽑는데 항상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 교수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쓴 논문을 너가 정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수님이랑 면담을 갔을 때 정확히 교수님이 어떤 재료를 만드는지를 너가 파악을 하고 가서 이 재료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너는 교수님의 애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워낙 재료공학과가 넓은 만큼 교수님들도 아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딱 그 부분이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태양광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저는 제로 에너지 도시, 제로 에너지 건물 이런 거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태양광만으로 제로 에너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 목표잖아요. 태양광으로만 효율을 엄청 높여서 태양광으로만 충당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진짜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제가 원하는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막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약간 부끄러워지는데 저는 재료를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인공 연고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면 어느 정도 윤활성이 있어서 뼈 사이를 적당히 연결을 해주면서도 얘네가 부서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적당히 말랑하면서도 형태를 유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인체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해가 없어야 돼요. 사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 금속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서 이제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봤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만들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물리 베이스나 화학 베이스의 과로 가고 싶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과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고등학교 내용만 보고 미래를 결정한다는 게 조금 진로를 결정한다는 게 저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와서 폭넓게 배워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정해가는 게 그런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소재공학이 정말 파면 팔수록 더 공부할 게 많은 폭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가 너무 재밌다.
나는 새로운 걸 알아가는데 정말 의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신소재공학과 강추합니다. 꼭 오세요. 신소재공학과를 전 정말 추천합니다. 사실은 대학 입시하느라 공부하기도 힘든데 어떤 과에 뭘 배우고 내 진로를 여기로 한정시키는 게 너무 어려운 선택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대학교 와서 다양한 걸 접하고 내가 어떤 걸 만들어내는 공학도가 되고 싶은지를 좀 더 고민하게 하는 신소재공학과에 다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소재를 나와서 주로 갈 수 있는 분야를 4가지로 꼭 뽑아보면은 뭐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은 에너지 쪽, 나노 쪽, 그다음에 바이오 쪽 이렇게 4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 4가지 분야가 미래 산업에 있어서 주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의 밸류가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소재 쪽으로 와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러고 싶은 학생들이면 오면 이제 추천 그런 이유에서 추천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뭔가 공부를 하고 싶고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했었을 텐데 창조적이고 싶잖아요. 뭔가 공학 쪽에서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고 없던 걸 만들어내고 싶고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데 이런 걸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과가 신소재공학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